이번 시간에는 용접 장비 설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CO2 용접 장비 준비의 3페이지부터 33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용접 장비 설치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용접 장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용접 장비 설치하기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가스 관련 지식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련 선수학습 지식도 함께 살펴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핵심 용어인 CO2 용접과 와이어 송급 장치, 그리고 압력 조정기와 용접 토치를 잘 기억하시고 학습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CO2 용접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CO2 용접 과정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강주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용접 장비 설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제 옆에는 용접 마스터 임병철 강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병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용접 장비 설치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텐데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오늘은 CO2 용접 장치의 구성을 살펴보고 용접 장비의 주요 부품이 기능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 후에 용접 토치의 부속 장치 조립 등 실제 장비 설치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이 장비 설치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CO2 용접 장치의 구성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네. CO2 용접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CO2 용접이요? 네, 이 CO2 용접에는 수동식, 반자동식, 전자동식이 있으며 수동식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반자동식과 전자동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용접의 용접 장치에는 주행 대차 위에 용접 토치와 이 와이어 등을 탑재한 전자동식과 이 토치만을 수동으로 조작하고요. 나머지는 기계적으로 조작하는 반자동식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CO2 용접을 먼저 알아봐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실제로 조립하는 모습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네. 네. 자,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출발합니다. 출발! 선생님, 이번 시간은 CO2 용접 장비에 대해 알아볼 시간인데요. 먼저 알아봐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 CO2 용접 장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즉, 이 CO2 용접 장치의 구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CO2 용접 장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CO2 용접 장치의 구성을 나타냈는데요. 주요 장치에는 요 용접 전원. 용접 전원. 네. 다음은 이 제어 장치들. 제어 장치. 네. 다음은 이 보호가스 공급 장치.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이 용접 토치. 용접 토치. 네, 용접 토치고요. 다음으로는 이 냉각수 순환 장치가 있는데요. 지금 냉각수 순환 장치는 안타깝게도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안타깝게도 왜 냉각 순환 장치는? 냉각수 순환 장치는 장시간 용접 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런 구성에서는 단시간 사용하거든요. 장시간 네네.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이어 송급 장치가 있는데요. 네, 와이어 송급 장치. 이거. 네네. 네네네네. 이 와이어 송급 방법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 푸시식, 풀식, 푸시풀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속 기구로서 원거리 용접 시 와이어 송급 장치를 용접 현장에서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롱 케이블을 이용해서요. 용접 현장에서 용접 조건 설정할 때 이 원격 조절, 그러니까 요것만 들고 이제 현장으로 가는 거죠. 롱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걸로 이제 용접 전압 전류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 밖에 이산화탄소, 산소, 아르곤 등의 유량계가 붙은 이 조정기와 다음 보시는 게 여기 달려 있죠. 이거. 네네네. 압력 조정기라고요. 이 유량계는 이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히터, 요 부분이 히터거든요. 따뜻하게 해주는 히터. 네네네. 그래서 이 히터 보호가스 공급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 용접에 필요한 우리 물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CO2 용접기의 주요 부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용접 전원과 주변압기, 리액터, 제어 장치, 팬 및 팬 모터, 와이어 송급 장치, 용접 토치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용접 전원입니다. CO2 용접기는 일반적으로 이 교류 전원에서 동력을 끌어 정류의 직류 용접 전류를 공급하고 3상 1차 입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복합 와이어 사용 시에는 교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용접기 용량은 200에서 500A 정도가 일반적이고 아크 전압은 이 전압 조절에 의해 조절이 되는데 이것은 계로 전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다음 표를 통해 각종 이 와이어에 따른 용접 전류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표에서 표시는 각종 와이어에 따른 용접 전류 중 솔리드 와이어에서는 와이어의 지름이 1.2, 적정 전류 범위는 80에서 350A, 그리고 사용 가능 전류 범위는 70에서 400A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에서는 와이어 지름이 1.2, 적정 전류 범위는 80에서 300A, 사용 가능 전류 범위는 70에서 350A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와이어입니다. 네, 계속해서 아크 전압은 다음 시계에 의하여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박판의 아크 전압은 V는 0.04 곱하기 I 플러스 15.5 플러스 마이너스 1.5로 구할 수가 있으며, 후판의 아크 전압은 V는 0.04 곱하기 I 플러스 20 플러스 마이너스 2.0에 의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서 I는 사용 용접 전류의 값입니다. 예를 들어 용접 전류를 100A로 할 경우 다음 식에 의해 아크 전압은 18에서 21 내에서 사용하시면 적당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부품, 바로 이 주변압기입니다. 주변압기는 1차 측에 입력되는 고전압을 용접에 알맞는 전압으로 변압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리액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단어만 들어서는 감이 안 오시죠? 리액터는 교류를 직류로 정류할 때 발생되는 거친 파형의 직류 출력 전력을 평활한 출력 전력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어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2 용접기의 제어 장치에는 와이어 송급 제어 장치, 보호가스 제어 장치, 냉각수 공급 제어 장치 등의 하나의 제어 상자에 넣어 조작되고 있습니다. 요즘 CO2 용접기는 냉각수 공급 장치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와이어의 송급은 토크가 크고 적응성이 우수한 이 구동 모터에 의해 감속기 롤러를 통하여 일정한 속도로 송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호가스의 공급은 용접 토치의 스위치 작동에 의해 전자밸브를 작동시켜 제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팬 및 팬 모터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은 용접기가 정상 가동될 때 용접 전원 내의 주변압기, 리액터, SCR,
방열판 등에 발생되는 열을 냉각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다음은 이 와이어 송급 장치와 용접 토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와이어 송급 장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 송급 장치는 용접 전원 제어에 의해 와이어를 일정 속도로 송급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와이어 릴의 설치 및 와이어 릴에 감겨진 휜 와이어를 직선으로 교정하여 토치까지 송급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이 와이어 송급 장치는 이 CO2 가스의 공급량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용접 전류와 용접 전압의 조정, 와이어 인칭과 가스를 체크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용접 전원으로부터 나오는 2차 전력을 용접 토치까지 전달하는 기능, 즉 용접 전원과 용접 토치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용접 토치는 와이어 송급 장치까지 밀어주고 와이어를 용접부의 정확한 위치까지 속도를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송급하는 기능을 합니다. 용접 전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용접 소요 전력을 토치 끝단의 와이어까지 최소한 전력을 손실 조건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CO2 가스 공급 기능을 하며 용접 시작과 종료 시에 스위치 기능을 합니다. 선생님. 네. 제가 용접 장비 설치를 위해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용접 장비를 설치하려면 먼저 작업 전에 CO2 용접기 설치 장소에 확인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정리정돈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용접기를 설치하기에 좋은 장소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CO2 용접기를 설치하려면 가연성 표면 위나 이 CO2 용접기 주변에 다른 장비를 설치하면 안 되고요. 습기와 먼지가 적은 곳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 말은 축축한 곳은 피해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리고 이 견고한 구조의 수평 바닥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 벽이나 다른 장비로부터 이 30cm 이상 떨어져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집에 가구 설치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죠. 이때 이 주위 온도는 마이너스 10에서 40도씨를 유지해야 하고요. 비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꼭 지켜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네요. 네, 설치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고 나서는 CO2 용접기 설치 작업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설치 장소에 이 전격 출력 전류이 350A. 이게 지금 350A 용접기인데요. 용접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요. 선생님, 용접기 설치 작업 준비가 끝났으면 그 다음은 뭘 하면 되나요? 자, 다음은 CO2 용접기의 부속 장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1차 측 및 2차 측 케이블과 전기 접지선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 압력 조정기. 압력 조정기. 네, 이거? 압력 조정기.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압력 조정기를 준비하고 이어서 와이어 송급 장치. 와이어 송급 장치. 예, 와이어 송급 장치. 와이어 송급 장치와 이 와이어를 준비합니다. 네. 와이어는 지금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네, 코드 네, 와이어.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그다음에 솔리드 와이어입니다. 솔리드 와이어. 네. 근데 선생님 되게 무거워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전 괜찮습니다, 저는. 이게 15kg에서 20kg 정도. 20kg 정도요? 네네네. 무리가 꽤 많이 나가네요. 네. 또한 이 용접 토치 및 부속품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용접 토치인데요. 네네네. 이 용접 토치의 구성품들, 부속 장치를 보시면 처음으로 지금 이 콘택트 팁인데요. 콘택트 팁. 네. 이 콘택트 팁은 한국말로는 접촉 팁이라고 합니다. 접촉 팁? 네, 안에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여요. 네. 네. 다음은 요 CO2 노즐이고요. 노즐. 네, CO2 노즐 네. 같은 거고요. 그럼 절연관입니다. 이 절연관. 절연관. 네네. 이쪽에 있는 절연관. 네, 이 부분 절연관이고요. 네. 이 가스 디퓨저입니다. 가스 디퓨저. 안쪽에 있네요. 네, 요 구멍 보이시죠? 네네네. 이 구멍으로 이제 CO2 가스가 이제 이 가스가 요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여기 보이는 이거를 분해해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다음은 요 토치 부분 여기 네네네. 리미트 스위치라고 합니다. 요 부분을. 리미티드 스위치. 예, 리미트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 네네. 이 부분은 리미트 스위치라고 합니다. 야, 챙겨야 될 부속품들이 엄청 많네요. 부속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부속품들의 준비가 끝나면은 바로 용접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직. 네. 이 부속 장치 준비가 끝났으면 이 부속 장치 설치 작업에 필요한 공구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 필요한 공구를 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공구들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직접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기본 공구류들입니다. 아, 자, 선생님 요거 뭔지 아세요? 몽키 스패너. 네, 맞습니다. 네. 몽키 스패너. 네. 드라이버죠? 드라이버죠. 네네, 드라이버. 네. 다음은 니퍼. 리퍼. 네, 니퍼. 어. 자, 선생님 요거 뭔지 아십니까? 육각 렌치. 네, 맞습니다. 네. 육각 렌치라고도 하고요. L렌치라고도 합니다. 아, L렌치. 네. 다음은 요 전선 칼입니다. 전선 칼. 칼. 네, 전선 칼. 다음은 전류전압 측정기고요. 전류전압 측정기. 네. 아, 야, 이게 필요한 공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게 정말 기본적인 공구인 거잖아요. 네네. 네, 이렇게 우리 필요한 기본적인 공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작업 전에 CO2 용접기 설치 장소를 정하고 정리정돈까지 끝났으면은 다음에는 어떤 걸 하면 되나요? 네, 이제 작업에 사용할 이 CO2 용접기의 1차 입력 케이블과 이 접지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아, 연결이요? 어떤 연결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제 CO2 용접기의 1차 입력 케이블과 이 접지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단계별로 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단 이 1차 입력 케이블은 이 고압의 전기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전기 기술자들이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 위험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 힘을 빌려서.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첫 번째 배전반과 용접기 직전에 전원 스위치를 차단한 후에 수리 중이라는 명패를 붙이고요. 필요하면 이 배전반을 좀 잠글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용접기 용량에 맞는 이 1차 케이블의 한쪽에 공구를 이용해서 압착 단자를 이제 고정시키고 용접기 후면에 입력 단자를 단단하게 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세 번째는 반대측 삼상 주전원 스위치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아, 주전원 스위치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배선용 차단기 MCCB라고도 합니다. 용접기 한 대당 한 개가 있고요. 아,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접지선을 한쪽 끝을 용접기 케이스의 접지 단자에 연결을 시킨 후에 만약 이 전기 배선 시 접지 공사가 안 될 경우는 바닥 지면에 그냥 접지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아, 바닥 지면에 접지를 시킨다고요? 네. 야, 이거 되게 꿀팁이네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CO2 용접기의 1차 입력 케이블을 이 접지선 연결하면 다음이 이제 CO2 용접기 전면에 2차 출력 케이블을 이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아, 그 연결하는 방법 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먼저 이 2차 케이블의 이 두 개의 압착 단자, 이거 한번 압착 단자. 아, 이거. 네. 네, 끝에 이 압착 단자를 이제 용접기 전면에 커버에다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 용접기는 전면 커버가 없습니다. 아, 일단 이쪽을 보시면 이제 케이블 하나는 음극에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 자, 다음은 이제 양극.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양극과 음극의 케이블을 연결하는군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요? 이어서 이 양극 단자 케이블은 이 반대편 와이어의 이 송급 장치의 어댑터 단자에 연결을 하고 지금 그 음극 단자는 네. 이제 케이블 반대편 이제 작업대 이 모재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아. 이때 이 노출된 이 연결부는 절연 테이프로 이제 감아야 됩니다. 저런 테이프는 왜 감는 거죠? 혹시 모를 감전 사고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 저런 테이프를 감는 거, 진짜 안 까먹어야 되겠어요, 그거는. 지금까지 CO2 용접기의 1차 및 2차 케이블 연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용접 장비 설치를 선생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선생님 먼저 부속 장치를 조립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먼저 이 CO2 용접 토치에 부속 장치를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럼 하나씩 제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CO2 토치 바디에 요 가스 디퓨저를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지금 체결을 해주고요. 이 가스 디퓨저는 토치가 흔들려 주지 않게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가스 확산구를 통해서 이제 보호가스가 CO2 노즐을 통해서 모재까지 분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가스 디퓨저의 절연관과 콘택트 팁을 체결을 하고요. 이 콘택트 팁은 CO2 노즐을 넘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 콘택트 팁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팁 45mm와 이제 자동 용접 팁 40mm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절연관은 용접 노즐과 용접 토치를 절연시켜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이 절연관과 이 CO2 노즐을 또 체결을 해줍니다. 자, 이 CO2 노즐은 이제 350A, 500A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350A용으로는 74, 75, 76mm 파이 16이 있으며 파이 16. 다음은 500A용으로요. 80mm, 88mm로 파이 19가 있습니다. 이 형상에 따라서 2단, 3단 노즐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용접 토치에 스프링 라이너를 조립을 해줘야 되는데요. 드디어 끝인가요? 네네. 뭔가 이게 용어가 많으니까 되게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스프링 라이너는 일주일에 1회 정도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내부의 먼지를 좀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먼지를 특별히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스프링 라이너에 와이어가 공급이 되는데요. 이물질이나 이런 게 있으면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가 않아서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좀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둘째, 이 스프링 라이너 교환 시는 이제 토치 케이블을 일직선으로 당겨서 밀어 넣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라이너가 이 티 끝부분에 왔는지, 이 티 끝부분에 왔는지 확인을 하고요. 셋째, 이 스프링 라이너가 토치 케이블에서 이제 돌출 길이를 이제 3mm 정도, 여기 보시면 이 3mm 정도를 돌출하도록 나머지 부분을 이제 절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거친 부분은 줄을 이용해서 다듬어 주십니다. 선생님 설명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임병철 선생님과 용접 장비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실제로 설치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시청자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비 설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용접 장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고 각 기능들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원리를 알고 연습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도 잘 들으셨죠?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에서 꾸준히 연습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O2 용접 장비 설치를 위해서는 CO2 용접기를 다음과 같은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가연성 표면 위나 CO2 용접기 주변에 다른 장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습기와 먼지가 적은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견고한 구조의 수평 바닥에 설치해야 하며 벽이나 다른 장비로부터 30cm 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주위 온도는 마이너스 10에서 40도를 유지해야 하며 비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한편 CO2 용접 장비 설치를 위해서는 CO2 용접 장치의 구성을 이해하고
CO2 용접 장비의 주요 부품의 기능에 대해 숙지하며 CO2 용접 토치의 부속 장치에 대하여 실무를 조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